지난 1월 14일의 첫 변론 기일부터 오늘 오후 2시 최종 변론 기일까지 헌재는 총 11차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헌재의 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적지 않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헌재를 향한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관련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 공정하다는 의견이 50.7%, 그렇지 않다, 불공정하다, 혹은 매우 불공정하다, 45%.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두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구 본부장님,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은 네.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그 상황에서 양쪽 극단적으로 이제 갈릴 텐데, 특히 저기에 대해서 불복 운동이라도 벌어지면은 그 전부 더욱더 이제 혼란스러워지겠죠. 혼란스러워지는 상황과 기각이 되면은 또 반대편 입장에서 또 국정 운영을 하기에 또 상당히 어려울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완전히 끝내서 선고일까지 그냥 더 이상 변론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상태로 끝나면 저는 헌재의 그 존립 여부조차도 상당히 의문이 들 정도로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까지 보면은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하거나 하면은 헌재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헌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법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국회나 정치권의 하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토록 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던 헌재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이 이번에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은 뭔가 제도 개선으로는 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 그 자체로 제도 개선으로. 그래서 현재 존립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 상황이죠. 물론 이것이 기각이 되든 아니면은 인용이 되든 후폭풍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후폭풍이 더 클지는 그것은 저는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대선이 실시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일부는 묻힌다는 그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그 헌재에 대한 논란을 묻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불복 운동 같은 것도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고 봅니다. 예, 불복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저희가 설문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절차적 공정성과는 또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놓고도 전망 팽팽합니다. 탄핵 인용을, 그러니까 파면될 거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52%, 그리고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45.1%였습니다. 송김부 위원장님,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아까 공정성 얘기도 주셨지만 파면과 인용, 그러니까 그 탄핵 인용과 기각, 이 예측도 생각보다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마다 격차가 좀 있어서 일단은, 근데 지금 사실상 이 여론조사가 저는 진영 간 대결로 전환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의 답변이 이렇게 좀 명확히 갈리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보고, 저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양측 모두 이 지지층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권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다 좋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을 때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다든가 밟아버려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선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보면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기각하는 사람들, 민용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헌법재판관들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라든지 천벌을 받을 것이라든지 을사오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선을 명확히 안 그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수 지지층으로 하여금 정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구나, 이거 우리가 쓸어버려야겠구나, 밟아버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제시켜주고 정말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저는 국민의힘 뭐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불공정 사태 나왔을 때,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쪽이든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 나온 것 자체에 국민의힘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메시지에 뭘 담을까라고 누가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자라는, 전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그 멘트 정도는 대통령께서 해주시는 거에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저는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하면은 아마도 지금까지 좀 뭔가 이렇게 들끓었던 보수 지층의 이 마음도
좀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대통령이나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해주셔야 된다. 민주당도 할 겁니다. 혹시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지지층 흔들리지 말고 다 받아들입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제도권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꼭 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이전에 각자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을 아예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주거나 뭐 이런 제도 개선을 했던 거잖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제도 개선이죠. 저희가 볼 때는 계약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 헌재나 법원도 마찬가지죠. 이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이 이게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점들이 노출이 된다. 그럼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비유법을 쓰는 부분은 과장해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전에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그 당시에 뭐 반대 세력, 반민주 세력을 횃불로 쓸어버리자, 태워버리자 이런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되게 좀 뭐랄까 과도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비유법을 썼구나라고 그 당시에 넘어갔는데 이번에 헌재를 뭐 휩쓸어버리자 이 부분도 뭐 전 강사가 한 얘기는 저희도 비유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만약에 여기에 정말로 물리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됐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저는 판단이나 해석도 조금 소프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짧게만 생각이.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가 서부지법 폭동을 보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법도 이전에 뭔가 전 절차적 문제 뭐 아니면은 절차적으로 좀 불공정한 문제는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에 좀 100% 공감합니다. 근데 지적을 할 때 판사의 성향을 따져가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서부지법 폭동의 한 원인이 됐던 거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헌재의 공격도 똑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뭐 폭동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저희가 성향이란 부분은 지난번에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 그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사실 좀 놀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헌법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오히려 저희가 개인적으로 법조인들이 예상할 때는 뭐 5대 3도 예상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 진보가 중도가 5여서 5대 3으로 아마 기각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8대 0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예측 불가능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불구하고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결론을 보면 4대 4로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법조인들이 약간 의아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신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성춘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국민의힘 이제 여권에서 이런 과격한 좀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헌재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